속도의 저하가 케이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전기 용량에도 보면은 이렇게 전기 구리선이 대자리 있고 중자리 있고 소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전기선을 보면은 통신선도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소모를 많이 안 하면서도 고속 전송을 할 때, 대용량 전송을 할 때는 굵은 놈을 사용하고 중간 놈을 얇은 놈을 틀리게 해야 되는데요. 통축 케이블도 지금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양쪽으로 전기 유선전화선처럼 양쪽으로 얇은 걸 하나 배치를 해가지고 하면 속도가 굉장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속도 처리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반 전기선에도 똑같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가 같은 피복 안에 있거나 같이 공존하여서 선택적으로 대자리 전기선 보내거나 중자리 석자를 보내거나 해서 전력을 틀리게 보내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한정 같은 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도 모든 가전제품 안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그 용도에 맞게끔 전력을 주거나 통신선도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속도의 저하가 이 케이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스크탑 내부에는 노트북 아니라든지 태블릿 PC 뭐 이렇게 케이블 문제가 있을 텐데 케이블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대용량 전송을 할 때는 선택적으로 차도 그렇듯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큰 넓은 도로를 통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또는 여러 개를 만들어 놨을 때 통신선을 최대한 많이 반도체 칩 안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통신선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놨을 때 속도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분할해서 자동차가 분산해서 이렇게 5개의 도로를 가는 것보다 한 군데의 도로를 가게 되면은 거기서 대용량 전송을 할 때 속도 처리 차이로 인해서 대용량 전송이 어렵다라는 속도가 발열도 늘어지고 늦어지고 그래서 의외로 이게 이제 케이블 문제 설계, 반도체 설계에서 또는 컴퓨터 설계에 있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런 것 또는 고속도로한 넓은 도로를 만드는 식으로 해가지고 속도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반도체의 PM 반도체라든지 트랜지스터, 예를 태양전지 같은 기술에서도 제가 2m 베이스 콜렉터에서 똑같은 두께지 않습니까? 각각. 그럼 그걸 중간에 약간 두꺼운 놈을 만들어 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중간에 이렇게 어떤 전자 이동이 쉽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태양전지 안에서도 제가 그 어떤 다결정이든 단결정이든 전기가 사라지기가 쉬우니까 약간 금속 전기를 수집하는 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놈을 약간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두꺼운 놈 금속을 두꺼운 놈을 만들면 그것이 금속 배터리, 금속 커패시터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 안에도 그렇고 이건 이제 이 부품인데 이런 두껍게 만들어 줘야지 이것이 전송이 쉬운 거예요. 이거를 이 안에 이건 너무 얇잖아요. 2m 베이스 콜렉터도 이게 좀 두꺼운 놈을 구리선을 넣어주면 그것이 이제 고속 전송의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거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서 이것도 모양을 이렇게 넓게 펼쳐놨기 때문에 중간에 두꺼운 놈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이게 전선이 전기가 그걸 따라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속도가 이건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잖아요. 우둘두툴하게 만들든지 밴딩식으로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두껍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전기선에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네, 두꺼운 놈을 갖다 가운데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하면 그것이 전기의 속도를 빠르게 전기선, 통신선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좀 희한하겠지만 이것도 일부러 굵은 줄을 그어주면 그것이 속도가 엄청 빨라지거나 발열이 안 생기게 됩니다. 정체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굵은 놈과 여기도 약간 두텁게 만들어준 두꺼운 놈을 넣어주거나 일부러 이렇게 반도체 회로에서도 이 평상시의 길과 두터운 고속 전송의 길을 두터운 놈을 추가로 옆에다 하나 더 배치해주거나 이렇게 해주면 전기든 통신든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대용량 전송에 있어서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선택적으로 움직이거나 여러 개가 있으면 빨리 움직인다는 이론이시죠. 그래서 보면 그 회로 같은 데서도 이렇게 두텁게 일부러 만들어주면 이것이 제가 이렇게 뭐냐면 좀 잠자서 일어나가지고
이게 카페시다가 되고 언오프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트랜지스타가 됩니다. 여기도 보면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 해가지고 얇은 쪽에서 두터운 놈으로 전기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는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이걸 이제 금속 다이오드로 이렇게 만들 이렇게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작은 놈 쭉 배치하고 자체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다, 언오프 건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트랜지스타가 되고요. 조명 같은 데나 이게 정말 반도체나 어디에서도 인터넷 장비 아니면 이동통신 장비, 모든 무선통신 장비와 모든 유선통신 장비에서 이 대자리, 여기도 전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넣어준다고 해요. 전기 구리선을. 선택적으로 언오프식으로 같이 사용하면 이렇게 그렇죠. 파워 전기가 같이 공급이 되면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5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개념이 전자회로기판과 반도체 설계에서 들어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언오프식으로 들어가서 같이 전기를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면 메이사 레이더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선을 5개짜리로 만들어 언오프식으로 해서 1개에서 공급할지 5개에서 공급할지, 그것도 전기선의 구리선의 두근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어 놓으면 선택적으로 정보의 대용량 전송 또는 고속 전송할 때 고속도로, 넓은 도로 타듯이 그놈을 이용하면 속도가 차이가 발열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고속도로, 도로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도 강중량으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전기선을 구리선을 넣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하나하나 5개다 그러면 하나하나 둘, 셋, 또는 이것을 언오프식으로 가져가가지고 몇 개에서 공급하냐, 이것이 파워뱅크에서도 그래요. 파워뱅크에서도 이게 모든 설계가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 자체 또는 소프트웨어 설계나 반도체 회로 설계 또는 컴퓨터 설계, 모든 가전제품과 로봇 설계, 레이저 레이더 방산 기술에 있어서 전기선이나 통신선의 두께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고속 전송할 때 빨리, 평상시에는 고속 전송을 하거나 대용량 전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그래서 통신선이나 전기선의 그 숫자를 늘려가지고 빨리 신호를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될 기술입니다. 이런 데도 약간 두텁게 만들어주면 이게 카페시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같은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D램에다가 좀 저렴 구조를 가서 D램인 SRAM에다 두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 이렇게 두텁게 하면 이게 이제 플로팅 게이트 개념을 가지게 되는데요. 4개나 8개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신호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D램에 끊임없이 전기를 사라지게 하는 원인이 코팅, 이렇게 피복이 없어서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수백 개 묶어도 열이 전염이 안 되는 전기선 피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현재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다 이런 피복 형태 기존과는 틀리게 만들어주면 제 기술입니다.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머드보드나 이렇게 된 모든 기판 종류에 이것을 둘 수가 있어요. 또는 하드디스크나 다른 데도 가능하다. 하드디스크에다 여기다 피복을 만들어서 열이 전염이 안 되거나 이렇게 또 어떤 그 미세전류로 오작동하는 이런 일이 없게끔 모든 기판에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모든 그 건전지나 배터리에다가 전기선 절연 구조라도 피복을 주면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방전 문제가 안 생기는데요. 그것도 역시 같은 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전기선 여기 어디로 갔지? 뭘 또 전기선 절연 테이프를 갖다 떨어뜨리는 절연 테이프를 여러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피복을 형 재료는 많으니까요. 이렇게 그 배터리에게 주는 기술도 역시. 그래서 지금 낸드 플래시나 HBM 적정할 때도 이런 피복이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 있다 보면 그걸 적정할 때도 발열이 덜하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박고랑 파듯이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판, 플라스틱 고랑을 파서 거기다가 전기서 절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그 안에 따른 열도 전염이 안 되고요. 유리석연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실리콘 웨이퍼, 플라스틱 기판, 유리기판, 마더보드 기판 종류의 이런 하시면 이런 절연 테이프 안에도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열을 상대적으로 커버하는 이런 모든 비닐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에도 통신선이라든지 방소밀선이라 피복에도 들어갑니다.
안팎으로 여러 개 코팅을 줄 수도 있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열이 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접착제로 쓰이는 부분에도 다 들어가는데요. 뭐 가령 펠리클 접착에 들어가거나 모든 접착에 들어갔을 때 이 접착제에도 유리석연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줘가지고 코팅을 주면은 모든 접착제 코팅을 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열에 좀 강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런 데도 실리콘 웨이브에도 미세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다 그럼 기판에다 크림, 금속 크림을 접착할 때도 좋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에도 홈을 파서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다 그랬죠. 밖으로 반드시 파고 저렴 구조를 넣고 플라스틱 기판, 실리콘 웨이퍼도 그러고 나서 거기다 포토 방식으로 인쇄를 하거나 전자잉크로 인쇄를 하거나 전자잉크는 금속 분말이 대중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크기를 틀리게 해서 그다음에 레이저 시각을 대중소로 해가지고 이렇게 빗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가지고 넣는데요. 모든 레이저 가공 장치와 레이저 군사 공격 무기 이것도 그렇게 하시고 선택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또는 같이 셋을 합쳐서 이렇게 갖다 특정 목표 지점에 넣으면 이렇게 발열이 굉장히 자유롭게 통제하거나 전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레이저 시각, 용접, 가공 장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이즈로 20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팀별로 묶어서 쏘는 기술을 쓰는데요. 전기도 강중량으로 줍니다. 한양대나 삼성 이런 데서도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걸 반도체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리기판의 특정 지점을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가 모여서 필요한 열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고 같은 작업을 20개, 40개 해도 결과는 아주 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불량률이 적게. 그래서 녹으면 이게 녹고 나서 냉각하면 접합이 되는 유리 접합, 플라스틱 기파, 다른 모든 접합에도 사용합니다. 카메라를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저기 잘 되겠어요. 저장 장치로서 이거를 이렇게 수천만 개, 수십 쪽에 이렇게 수백 쪽에서 가로 세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이런 금속 카페시다, 약간 금속을 두껍게 만든 카페시다가 된다는 거죠. 동시에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장 장치로 이것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들어 준다는 이런 거죠. 통신선도 반도체뿐만 아니라 컴퓨터 설계 무슨 통신선 또는 케이블에 있어서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만든 케이블은 보면은 컴퓨터의 데스크탑에도 케이블이라는 게 각 기기 간에 하드디스크와 기판 간의 관계 이렇게 케이블이 그 안에 기판에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서 속도가 저하가 이루어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약간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약간 케이블 두께를 두껍게 만들거나 현재보다 약간 그렇게 하면 거기 속도가 빨라지래. 전기는 조금 많이 먹겠죠. 선택적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전기선, 통신선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동축 케이블도 이게 하나잖아요. 그럼 옆으로 하나 더 전기 유선 전화선은 얇은 놈을 배치하면 여기서 가는 신호가 속도 처리가 빨라진다. 그 다음에 유선 전화선에도 약간 그 두 개지 않습니까? 현재 그럼 약간 두터운 놈을 전기 구리선 하나 넣어가지고 그것을 인터넷선으로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 통신선의 두께를 피복을 같이 피복을 다 있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선을 늘리거나 테슬라는 앞뒤로 또는 에디슨의 중류로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피복 없이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된다고 모든 마음으로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이론을 따라서 유선 안에서 주파수 형태를 보내면 전기 전송 속도나 통신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중에서는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다. 모든 파형이 전기 파형의 주파수 파형에 상관이 없는데요. 묶어서 쏘면 레이저파를 뭐 이렇게 머스크 이성통신 같은데 멀리 가고 이렇게 신호도 뚜렷하다. 서로 환자 부목되듯이 그것이 속도의 차이를 이것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전에도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예전에 이동통신에서 같은 파형을 갖다 묶어 쏜 적이 있는데 여러 개의 다른 파형을 묶어 쏜 적은 없다. 그래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우주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신호가 잘 전송된다. 그럼 이것을 블루투스 기술에서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그 드론 조종할 때도 이걸로 쓴다 그랬죠. 드론 조종 이걸로 쓰면 멀리 송수신이 된다. 드론 조종할 때도 라디오파가 됐든 그걸로 이제
사용을 하되 라디오파든 좀 군사용으로는 특히 그러겠죠.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라디오파만 아니에요. 모든 전파의 이렇게 유형을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에서 이렇게 이것을 선택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드론, 그다음에 스마트폰, 이동통신기기, 워키토키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출력을 강하게 낼 때는 강하게 또 전기도 거기에 이렇게 전기선이다, 통신선이다. 그럼 굵은 놈, 짧은, 중간 놈, 얇은 놈, 선택적으로 항상 전기를 많이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대용량 전송하거나 멀리 출력을 할 때는 그때는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전기선, 통신선이도 대자리, 중자리, 송자리를 해서 언어프 구조를 가지거나 또는 세 개가 있다. 전기선, 통신선이 그럼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5개가 있으면 5개 동시에. 이것을 파워뱅크에도 두시면 저 기술입니다. 반도체나 모든 설계에 있어서 직렬과 병렬을 같이 공존하게 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인터넷 장비와 이동통신 장비, 위성통신 장비 모든 것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 굉장히 핵심 기술이 된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속도의 저하가 있다. 그래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해서 동시에 이렇게 작은 조각 단위에 빨리 처리한다. 통신 칩에서도 모든 반도체 칩이나 이렇게 어떤 그 전적 효력 위반에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라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직렬과 병렬을 같이 공존하게 하면 속도 차이가 엄청나거나 발열이 안 생긴다. 그래서 직렬은 직렬들의 장점이 있고 병렬은 병렬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PU 같은 것도 제가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원칩이나 또는 거기다 마더보드 위에다가 떨어뜨려서 이것을 AI 칩으로 삼자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어떤 플래시 메모리를 작은 걸 달아서 원칩으로 안 만들어도 옆에다 절연 구조를 하면 되죠. 옆에다가 같이 원칩도 가능하지만 플래시 메모리 개념을 발열이 너무 좀 있으니까 약간 떨어뜨려서 마더보드에 설치해서 거기다가 컴퓨터의 기초화면을 띄우는 이런 어떤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주면은 이것이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게 부팅 속도가 됐든 그걸로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D램보다도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연산 저장한 것을 갖다 놔도 되고 뭐 다양하게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다음에 D램 같은 것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것은 CPU나 GPU, 통신칩 모든 반도체에 상관없이 하드디스크, HDD도 SSD도 마찬가지다. 저장 장치에 있어서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신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통신선도 굵기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용량 전송 정보 용량을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를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해서 신호를 처리하면 빨라질 것이다. 통신선도 그러면 전기선이 됐든 통신선이 됐든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는 초고속 전송을 할 때는 대용량 파일을 할 때는 그쪽 선을 선택을 하거나 같이 동시에 사용하거나 하면 이게 엄청나게 빨라진다. 또는 통신칩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시면 이게 신호 처리 속도가 빠르다. 통신칩에서 하나의 신호 정보를 이렇게 동영상계를 100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옆으로 나눠줄 수도 있느냐. 그렇죠. 노는 놈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죠. 통신칩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모든 반도체 칩 설계에 있어서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안에도 회로 기판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 모뎀이나 라우터, 그다음에 모든 가전 통신, 가전 부분, 그다음에 어떤 와이파이 이런 데도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나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입니다. 그럼 여러 개의 하드웨어, 여러 개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기기가 들어가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장 장치도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속도가 빨라지려 케이블에 있어서 제일 문제인데 케이블이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전력의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 대용량 전송을 할 때는 그쪽 기술을 선택해서 설계할 수 있다. 반도체, 케이블, 컴퓨터 설계 모든 통신 장비에서 통신 장비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것을 쓸 수 있는 이동 통신 장비, 라우터, 그다음에 TV 안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모든 것을 전자 회로 기판에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라는 전기선, 통신선 구조를 쓰시거나 그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의 전기선이다 그러면
여기다 전기를 공급해 준다고 합시다. 이게 5개의 전기선이 있어요. 통신선도 마찬가지. 하나만 쓸지, 2개만 쓸지, 3개, 5개 쓸지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럼 거기에 배터리가 달린 배터리에서 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배터리 아니라 그냥 선을 통해 전기가 나와도 온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고 여기서 대짜리, 중짜리 이렇게 중짜리 두께를 전기선을 대짜리, 중짜리에서 전기를 많이 공급해 주냐 중간용도 적게 공급 이것도 조명 기술에도 쓸 수 있고 반도체 설계와 모든 이동통신 장비와 모든 인터넷 장비 모든 위성통신 장비에서 이걸 쓴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은 그럴 수 없을까? 스마트폰이나 어떤 와이파이나 어떤 모뎀 간의 무선 전송을 할 때도 전력을 강하게 출력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속도가 빠르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선택적으로 대용량 전송, 초고속 전송을 할 때는 무선 전송이다 그러면 무선 전송이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강한 출력을 선택을 해가지고 아까 지금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 개념을 제가 이렇게 모든 스마트폰, 이동통신, 군의 통신 장비에서도 쓸 수 있고 제가 쓸 수 있다. 이건 다른 데서도 통신 장비는 다 쓸 수 있는데요. 전력을 많이 해서 초고속 전송을 전력이 좀 소모가 있더라도 그쪽 초고속 전송을 선택을 한다는 거죠. 모든 장비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발열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초고속 전송, 중간 케이블, 무선 전송에서도 강한 출력 또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통해서 동시에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랬죠. 데스크탑, 노트북, 와이파이, 모뎀, 그다음에 모든 라우터, 이동 통신 장비, 인터넷 장비, 모든 장비에서 전력을 강하게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신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는 전력의 차이가 서로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 통신이나 이런 할 때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의 개념을 둘 수 있다. 전력에 있어서 일반 자동차 전조등이다. 집안의 전조등도 빛의 사이즈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융합빛이 난다 그러죠. A사레이더에서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고 쏘면 융합열이 일어나서 레이더 같은 데 딱 강하게 융합열이 일어나서 기판을 태워버린다.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또는 지상 무기, 지상을 공격을 할 때도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다른 파형의 적외선파, 적외선에 다른 파형의 또는 음파, 다양한 종류의 파형을 묶어서 쏘면은 밑에가 강한 열이 융합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사람도 눈도 그렇고 피부도 다 태워서 충격 기절을 실신합니다. 태워버립니다. 전력에 따라서 이 기술을 쓰시면 바닷물에다가 이렇게 회전 방식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상중하로 이렇게 전파를 조사할 수 있고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약간 토네이도 현상도 만들어낼 수 있고 비행체에다 실어가지고 미사일 방어하는데도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고 미사일 방어하는데도 쓴다. 그래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이는 강한 유래가 일어나서 전기분해, 열분해분해에서 이것이 수소산소 추출에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에 갖다 이렇게 금속판이다 그럼 서로 다 전기 동도가 틀린 놈들을 배치해가지고 하나의 금속판 안에도 그래서 강하게 전기를 걸어주면 그래서 서로 간에 전기에 이렇게 정체 스파크 이제 발열 화재가 제가 양극재에서도 이렇게 자동차 배터리에 양극재에서도 서로 다른 금속으로 이렇게 전기동도 같은 놈 배치하게 돼 스파크 발열 화재 원인이 되므로 같은 금속으로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해야 된다 그랬죠. PM 반도체에서도 동일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인위적으로 서로 다른 금속에 이렇게 전기동도들을 큰 놈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전기를 걸어주면 수소산소 추출 바닷물에서 소금물 같은 데서 전기 생산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발열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일단 케이블 간에 현재 케이블은 종류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모든 형태에 쓰이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렇게 내부 안에 어떤 기기다, 컴퓨터다 그러면 기기 안에 서로 다른 부품 간에 케이블을 통해 전송하는데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대체를 넣어줍니다. 광섬유, 태양전지 안에서도 다결정이든 전기를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속의 알갱이들을 넣어주거나 여기서 약간 전기선 이렇게 보면 그 금속판 인쇄하지 않습니까? 그걸 일부러 중간에 아까 지금 얘기를 했듯이 일단 굵은 구리줄을 일부러 구워주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고속 전송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그쪽에 금속선 하나 그어주는 방식으로 하거나 차별화돼서
2m 베이스 콜렉터에서도 약간 두터운 고속도로를 하나 두터운 놈을 두께를 차별화해서 이더넷 2m 안에서도 두꺼운 줄을 그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뭐 스피엔 반도체나 모든 태양 전지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트랜지스터라든지 반도체에도 다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고속 전송이 가능할 수 있는 두터운 놈을 넣어준다는. 그래서 전력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준다. 항상 두터운 놈을 사용하면 그렇죠. 그거를 회로 설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두터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이라는 전기선, 통신선 구조를 같이 공존하게 하면 동시에 쓸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어느 프로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선 전송에서도 그러냐? 그렇습니다. 예, 스마트폰과 모뎀 무선 전송에서도 전력을 강하게 송출해 대응해서 선택적으로 하거나 스마트폰에 있다 모뎀이나 와이파이 같은 장치에 또는 어떤 그 스마트폰과 데스크탑 연결하거나 노트북 연결하거나 이렇게 TV를 유선이나 무선을 연결할 때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전력은 많이 들지만 고속 전송이 가능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무선 전파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고속 전송을 할 때 두톤 전력을 많이 들더라도 그 파형을 선택해서 고속 전송을 한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쓸 수 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게 한다.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이동통신, 위성통신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 만들게 송수신한다.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가 있다. 또는 고속 전송에 있어서는 약간 무선 전파를 할지라도 또는 유선이나 무선에 있어서 약간 전기선에 송수신하는 전기선이든 통신선은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로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구리선이 되겠죠.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한다. 대용량 전송에서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두꺼운 놈이 좋다. 무선 전송에서도 전기선의 전력을 좀 강하게 주더라도 전력 낭비가 있더라도 고속 전송에서 빠르다. 충전에서도 무선 충전이나 유선 충전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속도에 이렇게 모두 반도체의 통신칩이라든지 이동통신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것에서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속도가 엄청 빠르다. 파워뱅크에서도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를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할 수도 있다. 자동차 배터리를 이렇게 자동차 설계할 때 전기 갖다 쓸 때 그래서 하나에서 갖다 5개다 그러면 하나에서 갖다 쓸 때 2개에서 갖다 3개, 4개, 5개 틀리게 전기를 갖다 쓸 수 있다. 전기를 강하게 갖다 쓸 수도 약하게 갖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전기선, 통신선 구조에서 전자 회로 기판,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에서부터 이 기술을 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전향 장치로도 수천만 개, 수십조 개, 수백조 개 해가지고 저 가로세는 잡혀 수저 방식으로 해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이제 대짜리 이 카베스가 된다 같죠. 약간 콘에서 회로를 두껍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플로팅 게이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전향 장치도 만들 수 있다.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들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선이나 통신선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이것도 트랜지스터도 되게 반도체에 다 들어가죠.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해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고속 전송이 가능한 고속 처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카페시타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합니다. 사이즈는 뭐 10개로도 사이즈가 틀리게 만들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또 어떤 모뎀, 스마트폰과 이렇게 어떤 와이파이를 가까이 있는데 무선 전송을 해요. 그래서 케이블을 통해서 이용을 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모뎀으로 해서 인터넷 같은 거 이용을 할 때 보통 이제 모뎀에다 꽂는데요. 모뎀이나 어떤 와이파이에다가 이것을 유선 케이블을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계를 좀 바꿔야 될 텐데요. 기판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구조,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데도 비상기판 이런 것을 주기판에서 오작동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비상기판을 가동해서 쓸 수 있도록 비상 배터리, 비상 연료 통해서 전기차 문 안 열리잖아요. 그건 열 수 있다라는 거죠. 드론 같은 데도 비상기판과 비상 어떤 배터리, 비상 이렇게 연료통의 개념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기판이 문제가 생기면 드론을 추락하지 않는 기술이 그거를 가동해서 집이나 공장 이렇게 어떤 건물에서 비상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전기선이나 통신선, 그다음에 무선 전송, 유선 전송, 전력 충전에 있어서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쓸 수 있다. 무슨 뭐든 스마트폰이나 이동통신을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라고 해가지고 그 목적에 따라 틀리게 변파의 파형을 선택할 수 있다.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동통신, 그다음에 워키토키 장비, 인터넷 장비, 그다음에 이동통신 장비, 이송통신 장비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같은 파형의 전파는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송수신할 수 있다. 이것을 그렇죠. 그렇게 스마트폰 안에서도 KT 거 이동통신 회사가 틀려도 그걸 선택적으로 하거나 SK 것도 쓰고 또 다른 회사 것도 쓸 수 있게 하면 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고속 전송을 할 때 전력을 좀 강한 놈을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중간 놈을 선택을 할 것인가, 전력은 좀 많이 들더라도 약한 놈을 선택을 할 것인가, 또는 세 개를 공존하게 할 것인가. 동시에 쏘면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나눠서 보낼 때 좋죠. 하나의 파일은 이렇게 큰 놈을, 대용량 파일은 큰 무선 전파를 통해서 하거나 이렇게 중간 정보 이렇게 선택적으로 전력을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유선 케이블도 그러하다. 케이블에서 속도 조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케이블 안에도 이렇게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라는 개념을 해서 고속 전송을 할 때 그쪽으로 해서 전력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현재 케이블을 약간 두텁게 만들면 전부 다 제 기술이다. 전기선의 구리선은 현재 케이블이 컴퓨터 안에 이렇게 기기가 컴퓨터 부품 간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속도의 저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라는 전기선, 통신선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다결정이나 단결정, 태양전지에서도 전기가 빨리 사라지므로 이런 것을 약간 일부러 배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회로에 이것을 금속을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 회로를 금속을 전기가 따라 이동하는 길을 만들 때 이것을 두터운 놈을 전기선, 통신선, 광선면선에 기술을 쓰거나 이거 만들어주면 모터 발전기 이런 데도 이렇게 감안할 때 파워 있는 전선,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한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을 전자석, 스피커선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감안하면 이것도 파워 있는 구동이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태양전지 할 때도 다결정이 단결정 상관없이 이것을 배치하거나 금속선에 금속 전기 도로를 만들잖아요. 전기선을 인쇄를 하면 일부러 두터운 놈을 하나 구리를 그렇게 구워준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고속 전송이 가능하므로 좀 더 많은 전력이 생산된다. 이것은 2m 베이스 콜렉터에서도 일부러 두터운 놈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주거나 해서 이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이것이 빨라지게 하는 기술이 된다. 신호 처리를 모든 반도체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거나 반도체 자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기술을 회로를 똑같이 그리지 않고 두터운 놈을 일부러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전기선이든 통신선이든 그래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시에 사용하면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진다.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모든 반도체나 컴퓨터 설계, 이동통신 장비, 모든 통신 장비의 신호, 유선이든 무선이든 신호 처리 장비에서 병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빨라진다. 이것은 파워뱅크에서도 동일하다. 자동차 배터리 설계에서도 동일하고, 아니면 납축전지를 현재 제가 두 개나 세 개로 분할하자 그랬죠. 그래서 분할해가지고 해갖고 그때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거나 세 개를 동시에 쓸 수 있게 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두 개나 세 개나 납축전지를 분할했을 때 동시에 쓸 수도 있다는 것. 자동차 배터리를 5개, 10개로 분할해서 동시에 쓸 수도 있고, 선택지로 한 개 쓸 수 있게 두 개 쓸 수 있고,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기술을 배터리나 모든 이동통신 장비에서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컴퓨터 안에서도 이런 기본 설계가 반도체 칩 설계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전자기 회로 기판에 이 개념이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